잠깐 박사님 소개를 잠깐 올리자면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제일 남쪽으로는 권위 있는 분이십니다. 미국에 가서 현직에서 강의를 하고 계시고 학생들 대상으로 그리고 열심히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어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짧은 시간에 뭘 말씀드려야 할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제 아셔야 될 것이 우리 몸은 정말로 신비스럽게 창조되어 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수백만 개의 정자하고 이 난자 하나가 합쳐가지고 한 세포가 생겨요. 한 세포. 두 이제 세포가 하나로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게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고 그래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세포가 증식을 계속해서 이제 우리 몸에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고 한 20세가 돼야 이제 제대로 모든 구조가 형성이 되고 기능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점점 한 40부터는 점점 세포가 퇴화되게 돼 있어요. 죽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반드시 120년쯤 되면 죽게끔 얘를 탁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그 세포가 이제 증식하고 이러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영양분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연구를 많이 해서 이해가 지금 많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서 딱 어느 단계에 이게 중단이 되는가? 그건 아무도 지금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지금 요새 줄기세포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 줄기세포라는 것이 이제 막 증식을 해서 여러 가지 기관을 만들고 이제 해서 이론적으로는 어떤 생산된 조직 외에 뭐 이런 심장 각종 그런 데다가 이 줄기세포를 심으면은 이게 증식을 해서 생산된 조직을 보상시켜야만이 되는데 이게 그냥 동물에서는 적당히 증식하다가 딱 스탑해요. 근데 사람에서는 이게 그냥 증식을 스탑을 안 해요. 그래가지고 스탑을 안 하면 결국 암이 돼버려요. 암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이 세포가 그냥 무작정 막 계속 증식을 하는 거예요. 스탑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미국의 그런 이제 FDA라는 식약청에서 아직도 승인이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이 그렇게 우리가 어떤 세포를 몸 안에 집어넣으면은 당연히 그게 이제 증식도 할 분들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기능을 했다 안 했다 또 사람마다 그게 다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아직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직도 모르는 것이 이제 너무 많은 것이 이제 우리 몸에요. 왜 암이 생겼냐 아무도 몰라요.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요인들을 많이 이제 알고는 있죠. 바로 이제 무슨 방사선을 많이 받으면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또 이제 이 부목에서 그 잘못된 유전자를 받아서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 경우는 한 15%. 나머지 85%는 대부분 그 환경적인 요소나 자기 습관, 담배 피지 마라 하는데 담배 계속 피워대면은 암 생길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죠. 그 우리 몸 안에는
이렇게 이제 암을 일으키는 물질과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서로 견제해서 평행을 이루고 있는데 그 평행이 깨지면은 이제 암이 되는데 암을 일으키는 물질이 많아지든지 아니면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적어졌을 때 암이 생기는 거예요. 이 평행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은 암이 있어도 더 이상 진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렇게 모르는 것을 다루니까 여러분이 암을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또 반면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아무도 모르니까. 왜 암이 요새 많이 생기냐? 오래 살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에 40대 50대 다 부장이 났을 때는 암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새 그냥 60, 80, 100살까지 살으니까 왜냐면 반드시 우리를 죽게끔 창조했기 때문에 그 죽이는 방법으로 제일 좋은 것이 병이에요. 그러니까 40대부터 누구든지 병에 걸리게 돼 있어요. 60대가 되면 반드시 병 하나가 걸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한 70대는 한 3개 정도, 80대는 5개. 이렇게 이미 통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암이 걸렸다 하면은 그게 뭐 놀라울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올게 온 거 누구든지 그걸 아셔야 돼요. 나만 걸린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암은 비교적 다른 만성병에 비해서 좋은 병이에요. 암보다 나쁜 병이 훨씬 많아요. 특히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런 이제 치매 같은 거, 이 뇌에 병이 많은데 하나도 고치는 게 없어요. 이 치매 종류만 해도 한 30가지 되는 거예요. 하나도 못 고쳐요. 근데 그러면 고치는 병이 있냐 하면 거의 없어요. 감기 그렇게 연구를 해도 못 고쳐요. 당뇨 절대 못 고쳐요. 고혈압 절대 못 고쳐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연구를 해서 이걸 관리는 할 수 있어요. 사는 날까지 더 진전을 못 시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그 증세 이런 특히 이제 어떤 덩어리가 커지고 하면 신경을 누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줄여가지고 신경을 덜 누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통증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은 이렇게 육체만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몸은 이렇게 이제 정신과 마음 또 영혼 이 세 가지가 작동을 같이 해야 우리 몸이 활성화되고 또 건강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몇천 년도부터 알려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 영이 있다는 건 괜히 그 종교인들이 지어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이 양심이라는 거, 양심.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해라. 그럼 절대 못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는다 하는 것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각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바람이 있냐 증명하라. 만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이런 거지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고 아 바람이 있다 누군지 알잖아요. 영혼도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과 차이가 나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기 때문에 이런 기적이라는 게 생겨요. 기적. 그리고도 지금도 제일 오래 사는 사람들이 수녀들이에요. 수녀들. 이 수녀들은 아주 그 절제된 생활에서 항상 기도하고 이런 생각이 깊은 사람들이거든. 이런 사람들이 오래 살아요. 그럼 왜 오래 사냐? 그런 사람들 몸에 이제 조사하고 해보면은 이렇게 아주
우리 몸의 활력소를 내게 하는 여러 가지 호르몬, 효소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이 이런 데 모르는 것을 할 때는 그래도 이제 전문가가 그래도 나으니까 전문가 얘기를 듣고 그걸 믿어야 되는 그 전문가가 하자는 대로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그러나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스스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 돼. 마음을 다스리는 건 이 정신.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늘 생각해야 되는. 한국 환자들이 서양 환자들보다 치료가 제일로 안 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해서 왜 그러나 보면 그 한국 환자들은 쓸데없는 근심 걱정을 지나치게 많이 해요. 그 걱정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전혀 효과가 없는 거예요. 항상 우리 근심 걱정에 빠지는 사람은 절대 치료가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될 수가 없게 우리 몸이 돼 있어요. 잠을 못 자. 잠을 못 자면 또 식욕이 떨어져.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우리 몸이 묘하게 근심 걱정에 빠져 있는 사람은 이 흡수가 잘 안 돼. 장에서. 장은 뇌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어요. 뇌신경. 그러니까 나쁜 음식을 먹어도 즐겁고 감사하고 기쁘게 먹으면은 장에서 좋은 것만 흡수해. 나쁜 걸 흡수를 안 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도와준 한국 재벌들은 그렇게 좋은 것만 많이 먹었는데 암이 걸렸다고 불태워버리나요. 근데 그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그분들의 마음속에는 각종 근심 걱정, 자기 아니면 세상이 무너질 것 같은 그 쓸데없는 걱정. 그 절대 좋은 것이 흡수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누구든지 다 제한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어요.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고 썩어 그러면 절대 치료가 안 되고 있어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미국에 와서 신세를 지금 환자가 한 1000여 명 되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한 사람도 미국에 와서 도움됐다고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오히려 더 일찍 돌아가셨고 더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어요. 미국 가면 뭐가 죽을 병이 낫는 것처럼 이렇게 누가 잘못 소개해서 그런 거예요. 절대 죽을 사람은 어디 가나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살 사람은 어디 가나 살아요.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환자 자신이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마음을 다스려야지. 세계에서 제일 이름난 의사, 제일로 병원이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5, 60년 이상 저도 환자 다루고 연구도 해보니까 그 정확하게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10% 정도 의사가 도와줘요. 10%. 약이 한 10%. 이건 널리 알려진 히포크라테스라고 근대의학의 아버지부터 이게 알려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이켜보세요. 지금 의사들이 고치는 병이 하나도 없어요. 이 뼈가 부러지면은 정형외과 의사가 어떻게 하냐면은 두 부러진 뼈를 그냥 갖다 맞춰주는 거예요. 이렇게 붙냐 안 붙냐는 정형외과 의사가 결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빨리 붙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붙고 어떤 사람은 아예 안 붙어요. 똑같은 골절이 생기고. 그 왜 그러냐 잘 몰라요. 그렇게 연구를 해요. 대부분 병은 저절로 낫거든요. 원래 우리 몸이 낫게끔 원래 창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현대의학으로 해서 이제 수술, 약, 이런 걸로 큰 도움이 되기는 되지요. 되는데 우리가 지금 암 환자에서 쓰는 약들은요 아무리 잘 들어도 30% 이상 듣는 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에 썼는데 안 들었다고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더 신중한 것은 제가 말했지만은 안 드려야 될 것이 듣기도 하고 또 아무것도 안 해 포기해서 아무것도 안 쓰는데 더 좋아지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런 건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런 것이 사실이에요. 제가 만든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치료를 해도 듣냐 안 듣냐는 그 의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환자의 마음이나 그다음에 그야말로 하나님 아니면 이제 안 믿는 사람 그야말로 복걸복이에요. 여러분이 약간 우리 정성을 다 하면은 뭔가 그런 이제 기적도 나타날 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정말 환자분들 치료를 해보면은 정신적인 영역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시는 분들은 진짜 치료에 잘 반응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절망하시고 어차피 해도 안 돼 이러시는 분들은 정말 많이 빨리 좀 악화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박사님보다 경험이 부족해서 많은 환자들을 본 건 아니라서 뭐라고 이렇게 딱 몇 퍼센트다 이렇게 말은 못 하겠는데 요즘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어요. 표준 치료가 됐든 여러 가지 다양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하실 텐데 어쨌든 객관적인 내가 치료가 되고 있다는 객관적인 확인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뭐가 좋다 워낙에 암 환자들한테는 다양한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자연식이요법부터 해서 다양한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가 적어도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을 때는 객관적인 좋아지고 있다는 데이터나 뭐 이런 객관적인 것들을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게 간략하게만 얘기 드리면은 당연한 거지만 우리 표준치료 대학병원에 가서도 항상 검사하잖아요. CT 찍고 MRI 찍고. 그러니까 검사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양이 사이즈가 줄어드는지 그런 거는 반드시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런 게 줄어드는 치료야지만 효과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 이런 영상학적인 사이즈 감소가 아니더라도 내가 받고 있는 치료가 효과가 있다 하면은 혈액학적으로 종양 표지자가 떨어져야 돼요. 왜냐하면 종양 표지자라는 거는 종양이 있기 때문에 혈액에서 검출이 되는 거고 이게 종양 크기랑 비례해서 어느 정도 비례해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것은 종양이 억제되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근데 물론 이런 종양 표지자들이 아예 나오지 않는 암종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방법이 없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사이즈 감소로만 확인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가장 사실은 중요한 건데 뭐 종양이 감소하고 종양 표지가 좋아져도 내 삶이 좋아져야 되는 거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질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개선된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증상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종양으로 암으로 인해 가지고 있었던 뭐 통증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세 가지 지표들이 좋아지는 거를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거기에서 객관적인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에너지를 얻는 게 치료의 원동력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지표들은 환자분들도 좀 알고 계시고 또 이게 좀 일시적으로 나빠진다 해서 너무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하면 또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근데 우리가 뭘 하든 이런 세 가지 객관적인 이런 평가 요소는 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저희 병원은 어쨌든 대학병원은 아니다 보니까 환자 한 분 한 분이랑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서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환자분들이 위안을 좀 얻고 마음도 좀 편안하게 가라앉히고 저희가 이제 실제로 환자분들 상담하고 전후로 이런 뭐 자율신경 기능 평가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 해보면은 자율신경 기능 안 좋았던 분들도 오랫동안 상담 나누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실제로 올라가 있어요. 자율신경 기능들이. 그래서 환자분들한테는 어떤 뭐 너는 몇 개월 남았다, 너는 얼마 못 산다 이런 얘기보다는 가능한 희망을 주고 막연한 희망보다는 이런 지표들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희망을 주면서 환자분들이 가지고 오신 영상 자료나 뭐 혈액 검사 결과지를 친절하게 좀 얘기해드리고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 치료에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 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케이스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어떤 케이스냐면 7월 달에 내원을 하셨어요. 모 대학병원에서 이제 글리백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사이즈가 증가하니까 더 이상의 치료는 우리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호스피스 의뢰했던 분인데 원래 지스트라는 게 식도에는 잘 안 생기는데 되게 특이하게 식도에 생기셨어요. 그래서 그 치료약으로 글리백이라는 약을 드셨는데 그게 이제 내성이 생겨가지고 더 이상은 이제 치료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판정받고 오셨는데 그래서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구역 구토감이 심하게 호소하시면서 오셨어요. 내원 당시에 이제 7월 7일 날 첫 번째 요소가 사이즈라고 그랬죠. 그 첫 번째 요소로 사이즈를 체크해 봤는데
이렇게 보이는 게 종양입니다. 워낙에 이렇게 크다 보니까 이제 식도를 막고 식사를 못 하셨죠. 그리고 CT상에서도 이제 요게 지금 다 종양이라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크죠. 그 혈액검사상에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특별한 종양 표시하는 검출은 안 되셨어요. 근데 자세히 보면은 예후를 나타낼 수 있는 뉴트로필과 림포사이트 비율이 좀 상당히 좋지가 않은 상태셨고, 요 비율이 중요한데 비율이 상당히 좋지 않으셨고, 빈혈도 있으셨고, 그리고 ADH라는 이제 종양이 있으면 올라갈 수 있는 수치도 좀 증가했었어요. 그렇게 혈액학적으로도 좋지는 않은 상태셨다. 증상은 아까 얘기했듯이 구역부터 세 가지 요소를 우리가 측정을 했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이제 아시다시피 열심히 하셨어요. 맞죠? 정말 열심히 하루에 2번씩 2시간씩 매일매일, 뭐 주말에는 쉰 적도 있지만은 이렇게 집중하셨고, 또 식사를 못 하시니까 PICC라고 혈관을 통해서 이제 영양 공급을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글리백이 참 고민이 많았어요. 이게 부작용으로 오심구토가 너무 심하시니까 이제 대학병원에서는 400ml 먹던 거를 600으로 올리자 그렇게 하셨는데,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서 그쪽에서 처방한 거기 때문에 제가 뭐 끊자마자 이런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면서 고집하면서 봅시다 했는데 너무 많이 힘들어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결단을 내렸던 게, 그 결단을 내린 배경은 뭐 논문들을 많이 찾아봤어요. 근데 글리백을 여러 가지 논문들이 있는데 좀 찾아온 논문 중에 하나인데, 글리백 내성이 생겼을 때 용량 증가를 했을 때 어느 정도가 우리가 반응하느냐, 그리고 이게 파셜 리스폰스인데 그러니까 종양이 조금 줄어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 그거는 25.4%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환자분 호소하시는 부작용이 너무나 컸고,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러면 우리가 끊고 고주파만 하면서 뭐 엑스레이는 일주일에 한 번 찍어도 방사선 피 폭량이 크진 않으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엑스레이 찍어 봅시다. 그래서 이게 줄어들면은 뭐 상관없지 않겠네. 맞죠, 유교님? 그래서 그렇게 결단을 내리고 끊었습니다. 참 쉽지 않은 결정이었는데 꼭 끊고 고주파만, 그때부터는 9월 10일 이후로 8월 달에는 먹다 안 먹다 하셨어요. 먹다가 힘드시면 끊었다가 먹다면 끊으시다가 정확히 9월 10일이었던 것 같아요. 9월 10일 이후로는 완전히 끊어봅시다. 그래서 고주파만 좀 해봅시다. 그렇게 해서 끌고 갔는데 9월 10일, 9월 17일, 9월 24일, 9월 31일 이렇게 우리가 엑스레이 찍었었죠. 근데 줄시더라고요. 조금씩 줄어드는 걸 보고 고주파만 집중적으로 하셨고, 지금 이제 가장 최근에는 한 달에 한 번씩만 찍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7월 7일 내원 당시 엑스레이였고, 이제 11일 며칠 전, 일주일 전이었는데 많이 줄어들었어요. 보시다시피 육안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렇게 당연히 줄어드니까 사이즈 감소가 있었죠. 그리고 CT상에서, 이거는 9월달 CT예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더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즈보다는 11월에는 더 줄어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혈액검사. 보시다시피 많은 지표들이 딱 봐도 개선되셨어요. 보시면은 빈혈도 싹 좋아지셨고, 이런 예후를 나타내는 뉴트로필 림포사이트의 비율도 많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뭐 혈액학적으로는 정상인과 다를 바 없는 완벽하게 좋아지죠. 그래서 혈액학적으로도 안정화가 되셨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저는 그 증상 개선이라고 봅니다. 아무리 내가 암이 치료가 돼도 내가 살기가 힘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죠? 살아가는 게 편해야 되고 삶의 질이 개선돼야 되는데, 우선은 PICC를 제거하면서 정상 식사가 가능해지셨어요. 지금은 정상 식사를 잘하고 계시고, 구역 구토감은 없으시고, 그리고 종양 사이즈 감소인데, 그래서 이렇게 좋아지셨어요. 한마디 하시겠어요? 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인 소개로 이제 여기로 오게 됐는데, 제가 살라고 여기로 왔는가 봐요. 하여튼 2개월 동안 물 한 모금 못 먹고 그냥 약으로만 지내다가 그 약을 끊고 글리백 끓으면서 이제 입맛이 돌아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어느 날 갑자기 밥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갖고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 지금 삼시세끼 너무 없어서 못 먹을 정도로 잘 먹고, 고혈압 진짜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을 줄을 진짜 몰랐어요. 저는 그냥 살림도 다 정리했어요. 뭐 보험이고 뭐고 다 인계 다 하고 오시고 뭐고 왔다 다 정리했어요. 다 정리하고 당장 입을 것만 남겨놨었거든요.
근데 다시 살게 돼갖고 제가 요새 또 옷을 사 입어야 돼요. 결국 저는 이제 살으려고 이제 온케어로 온 것 같아요. 정말 선생님 고맙습니다. 제가 한 건 없어요. 제가 잘한 건 없고 정말 열심히 그 희망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치료를 해줬기 때문에 잘한 거지 제가 뭐 한 건 특별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두 번째 케이스로 가겠습니다. 판크레아틱 바디 캔서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드리면은 비슷한 시기에 내원하셨어요. 7월 3일 날. 그래서 판크레아틱 바디 캔서로 4cm 정도의 크기. 폴피리녹스 내성 판정으로 원래 폴피리녹스로 시작하셔서 종양 사이즈도 좀 감소하고 이제 종양 표지자도 줄어들고 아까 얘기한 평가 요소들 있죠. 그렇게 지내시다가 이제 갑자기 2cm까지 줄어든 종양이 4cm로 커지시고 종양 표지자도 확 증가하시고 그래서 젬시타빈 아브락산으로 교체하는 시기에 저희 쪽에 내원을 하셨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증상은 왼쪽 옆구리 통증이 좀 있으셨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7월달 내성이 생기고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암 덩어리입니다. 보시면 한 4cm, 곱하기 3cm 정도의 암이 확인이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PET 상에서 명확하게 정 가운데에 이렇게 있으셨고 그 종양 표지자도 상당히 높으셨어요. CA19-9가 521, CEA가 4.86, CA19-9가 매우 높죠. 그 췌장암의 좀 특이적인. 그래서 이제 치료는 대학병원에서 폴피리녹스에서 젠시타빈 아브락산 함황제를 교체하고 고주파 위련 치료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많이 올 때는 두세 번씩도 오시고 중요한 거는 하루에 오시면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맞죠? 하루 한 번 할 때 2시간씩 오전 오후 해서 총 4시간씩 근데 들어가면은 풀파워로 하겠어요. 그래서 아니 출력을 체력을 올려가지고 제가 그래서 걱정이 돼서 아 괜찮으세요? 안 뜨겁지 하니까 아 원장님 저는 고주파 체질인가 하면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셨어요. 최대 출력으로 그렇게 해서 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1차 치료에서 실패하고 2차 치료로 넘어갔을 때 치료 반응률이 10%대입니다. 그래서 거의 거기에 대한 논문들이 조금만 검색해봐도 상당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임상에 있는 원장님들은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환자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겠지만은 그런 게 논문으로도 나와 있고 논문의 간략히 표로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완전간에는 100명 중에 1명도 없어요. 파셜 리스폰스, 그러니까 조금 줄어드는 것도 100명 중에 8명 정도. 이 논문에서는. 그리고 다른 논문에서도 보시면은 여긴 퍼센테이지로 나는데 완전간에는 역시 1명도 없고 조금 줄어드는 게 한 1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사실 항암 치료만으로는 좀 좋아진 거는 사실 10%대 희망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종양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좀 거의 보이지가 않아요. 다른 옆으로도 이거 뒤로 넘기고도 보이지가 않을 정도로 줄어들었고 소견상에서도 거의 뭐 2cm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그런 소견을 보이고 있으시고 그리고 종양 표지자가 이거는 9월달에 혈액 검사했었거든요. 근데 9월 이후는 특별히 하지 않았던 게 뭐 완전히 좋아지셔가지고 아까 얘기한 두 번째 요소 종양 표지자상에서 이제 521이었던 게 9.2대로 떨어지셨고 그리고 이제 통증은 많이 완화되셨잖아요. 지금은 좀 항암 치료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좀 부작용만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셔서 고주파 치료를 열심히 오늘 하시고 하셨죠. 열심히 하시고 항암 치료도 같이 병행하시고 고주파가 또 단독 치료로도 효과가 있지만은 이제 항암 치료랑 병행했을 때 이 항암 치료 효과를 올려준다는 논문은 상당히 많아요. 보시면 고주파 같은 경우는 국소 치료인데 항암 치료를 병행하면 항암은 또 전신 치료니까 좀 시너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병행 치료로 10%대 확률을 뚫고 좋아진 케이스인데 근데 방심하면 안 됩니다. 계속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치료는 지속하셔야 됩니다. 한마디 하시겠어요? 한마디.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이게 제가 지금 호흡이 조금 딸려서 썼어요. 작년에 이거를 발견했는데 다행히 좀 빨리 발견했어요. 그래 저 병원에 가니까 우리 딸이 이제 저는 보호자가 지금 딸입니다. 딸이 내가 CT 찍고 췌장암이라는 걸 알고는 저는 그때부터 잤어요. 야, 음주운전에 박치가 좋은 사람도 있는데 나는 알고 죽지 않느냐. 그런데 음주운전은 보험이 나오는데 나는 보험이 없어서 미안하다. 야, 일어나놓고 저는 잤는데 딸이 병원에 몇 군데를 예약을 해놔놓고 그때부터 얘는 공부를 했는데 아마 제일 먼저
이제 우리 선생님 거. 예. 그러면서 엄마 저보고 엄마 이거 좀 봐 이래서 보고는 그 다음 날 저희 집에 있는 햄, 고기 전부 다 없었어요. 그런데 근데 제가 췌장을 처음에 아까 제가 말씀하셨듯이 이거 병원에서 가니까 아니라 다를까 첫 번째 선생님이 핵심을 미술을 지으면서 전파된 것 없다 수술하자는데 딸이 수술을 못 하게 했어요. 우리 딴 병원 가자. 근데 얘가 또 하는 데가 또 딴 병원이에요. 그들 동안에 나는 자고 얘는 이제 막 열심히 공부를 한 거다. 이제 집단하는 그러면서 수술을 저보고 못 하게 했어요. 못 하게 했는데 제가 항암을 해가지고 좀 나았어요. 나아서 이때까지 못 먹은 음식을 전부 다 먹었습니다. 냉면에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었는데 그때 제 발을 확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딸이 이제 이 고주파에 대해 살아가지고 여기였는데 아까 지금 입은 말대로 살아라고 그런지 항암, 저 어제 항암했어요. 항암하고 저는 여기 바로 오는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면서 이게 맞아가지고 줄은 그런 케이스입니다. 중국말을 한번 배웠는데 다른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워밍짜이고 뿌이고 시안 이게 뭐냐면은 내 명은 나에게 있지 하늘에 있는 게 아니다. 내가 살고 살면 사는 것이고 아니면 죽는 것이다. 저는 그거를 이상하게 20년 전부터 중국어 아는 거 하나도 없어요. 딱 그거 하나밖에 기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딸이 여기를 찾아와서 했는데 여기는 솔직히 환자를 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치료더라. 아까 말대로 20%만 믿고 내가 나서야 됩니다. 내가 걸을 수 있을 때 걸어야 되고 내가 지금 안 걸으면은 나중에 걷고 싶을 때 못 걸어요. 저는 지금 열심히 하는 케이스고 지금 호흡이 딸려서 지금 뭘 하느냐면 집에서 하모니카를 배우고 있어요. 호흡 때문에. 지금 그럼 하모니카를 치면은 1시간이 저절로 호흡이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예요. 제가 노력을 하는 케이스예요. 지금 우리 선생님은 저는 사실은 30%만 믿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자식한테 꼬랑꼬랑한 모습 보여주지 말고 제발 웃는 모습 보여주고 그래야 애들 힘이 나요. 아 우리 엄마가 살려고 하구나. 그냥 죽겠다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운동을 열심히 하시고 우리 꼬랑꼬랑한 모습을 보여주시면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왜 내가 이 병을 이겨야 되는지 이런 이제 또 이기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뭐랄까 소망이랄까 이런 게 있으면은 치료가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늘 생각도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오늘 이렇게 뭐랄까 간증을 해주셨는데 제가 보태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지금 이제 많은 의사들이 주로 사진을 통해서 치료가 됐냐 안 됐냐 이제 이렇게 많이 보고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덩어리가 줄어들면은 뭐 당연히 고쳐지는가 보다. 또 이제 반대로 커지면은 다 나빠지는 줄 그렇게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많이들 연구해 보니까 그것이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암은 줄어드는데 또 더 나빠지고 어떤 암은 좋아지는데 덩어리가 더 커져요. 그래 이제 그 이유는 이제 그 치료의 반응으로 해서 그 덩어리 안에 가령 피가 또 이게 출혈을 한다든지 또는 이제 거기에 물이 고이면은 그게 커질 수밖에 없어요. 치료 반응으로. 이게 커지는 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니에요. 또 반면에 적어졌다고 반드시 좋은 건 아니에요. 아주 나쁜 암들은 그 괴사를 일으켜가지고 그 안에서 쫄아들어 버려요. 그냥 다 때려 부시니까. 집을 때려 부시니까. 그냥 작아지는데도 더 나빠지는 경우. 그래서 이제 반드시 우리가 이런 이제 그 암 수치 같은 것을 그 사진만 보는 게 아니라 암 수치를 보고 대충 이제 판정을 하게 돼 있어요. 암은 요인이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한 치료로 해서 뭐 잘 될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 대부분 그냥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많은 치료를 복합적으로 해야만이 그래도
암을 굉장히 이렇게 저지할 수가 있는데 그 부작용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약을 지금 우리가 대충 50가지를 쓰는데 그 중에 10가지만 써도 암을 거의 정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5가지만 써도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치료든지 5가지 이상을 쓸 수가 없어요. 최고로 써봐야 4가지. 이 췌장암은 암 중에 제일 나쁜 암이에요. 왜 나쁜 암이냐 하면은 췌장암은 이상스럽게 암이 생기면서부터 자기 벽을 쌓아요. 그 암세포가 벽을 쌓아가지고 이 약이 못 들어가게끔 암 자체가 이렇게. 그리고 이제 대부분 진단을 또 늦게 하는 것이 이제 또 문제고.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열 치료를 하면은 이게 혈관이 다 늘어나게 돼 있어요. 열을 받으면. 그러니까 혈류가 많아지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딱딱한 그 벽이 녹아져. 그래서 치료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열 치료의 장점은 부작용이 적은 보조 치료예요. 근본 치료는 약이에요. 약. 암은 국소병이 아니라 전신병이에요. 유전적인 변화로. 그러니까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면 안 돼. 눈에 안 보이는 이게 1cm 안에 암세포가 최소 1쪽에 있어요. 그 1쪽에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막 증식하고 퍼지고 막 돌아다녀 몸에. 그래가지고 유방암은 유방이 자기 집이에요. 그 유방을 다 때려부시면은 낫을 줄 알았는데 돌아다니는 세포가 자기 집을 잊어버렸으니까 금방 간하고 뼈 뭐 이런 데다 막 집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하고 달라서 요새는 그 나쁜 암은 절대 처음에 수술하면 안 돼요. 수술이 그 암을 자극시켜가지고 훨씬 더 빨리 퍼지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을 지난 한 뭐 20-30년 동안 이제 다 연구를 해서 잘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하고 달리 요새는 암 진단을 한 다음에 이 암이 얼마나 나쁜 암인가를 처음에 알고 그거에 따라서 치료 방침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미국서는 그런 나쁜 암들은 처음에 수술을 절대 안 해요. 반드시 약으로 전신 치료를 해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돌아다니는 세포를 죽이든지 약화시킨 다음에 그 국소적인 걸 치료를 해요. 그래야만 이게 이제 되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한국서는 그걸 못해. 왜 못하냐면은 한국 환자들은 수술을 너무 좋아해. 수술하지 않고 약을 쓴 다음에 나중에 수술하자 그러면 그러고 다른 병원으로 가. 다른 병원 가서 또 하면 또 하고 개인 병원 가서 결국 수술을 하고 말아. 그게 한국 사람들 문제예요. 의사 말을 안 들어. 자기 판단으로 해. 그러니까 치료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잠깐 췌장암으로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건 거의 기적이에요. 그 나쁜 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잘 이렇게 견디시는 건 본인이 제가 말했지만 이 치료를 잘 하겠다는 강한 그 의지력 이런 것이 있으니까 우리가 모르지만은 몸에서 그 이겨내는 뭐 힘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걸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케이스 실제로 이제 내원하시진 않으시는데 이분도 8월 달에 내원하셔가지고 한크랙 헤드캔서 진단받고 폴피리녹스를 시작하면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상에서 한 7곱하기 2 정도의 사이즈가 확인됐었고 이제 종양 표지상에서는 조금 이렇게 많이 높진 않았어요. CA16, CA가 좀 높으셨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치료는 폴피리녹스 사시면서 이제 마찬가지로 고주파 치료 병행하시면서 이제 하루에 2번씩 열심히 이제 일주일에 1-2번씩 나와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이던 게 많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줄어드셨어요. 그리고 종양 표지자도
이제 이때가 7월, 8월 달이고 10월 달에 이제 이렇게 많이 줄어드신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증상은 호소하시는 건 없었어요. 마지막 케이스하고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진행 중인 케이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췌장암 환자분이신데 각각 표가 각각 다른 분이라 보시면 됩니다. 10월 22일 내셔널 하셨는데 이분은 폴피니어스 하고 계신 분이신데 이제 우주파를 병행하고 하는데 이제 CA19-가 워낙에 높으세요. 그래서 2차 팔로업 때는 이제 어차피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CA만 추적 검사했는데 CA가 한 반 정도로 줄어들고 계시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분도 11월 8일 날 내원하셨고 이분은 이제 먹고 있는 항암제에 좀 내성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양 피지자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있는 분이셨는데 고주파 치료하면서 뭐 일주일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그래도 뭐 CA19-는 좀 상승했지만은 CA는 조금 떨어지는 추세로 변하신 분이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경과를 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분은 이제 대장암인데 이제 복수가 차시고 복막암까지 번지신 분인데 10월 달에 내원 오셔가지고 다른 대학병원에서 이제 다 치료가 실패하시고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하셔서 본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고주파 치료하신 분인데 복수가 차셔서 이제 간간히 저희 쪽에서 복수 천자도 지금 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분도 원래 종양 표지자라는 거는 가만히 냅두면은 악성암인 경우는 사이즈가 계속 커지니까 올라가는 게 좀 보통의 경우인데 어찌됐든 치료하면서 팔로우를 해보니까 종양 표지자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분도 뭐 틈틈이 복수 찾는 거는 저희 쪽에서 복수 찾아 하면서 계속 이제 고주파하면서 지켜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분은 이제 폐동맥 육종암이세요. 이분도 이제 10월 달에 내원하셨고 보시다시피 거의 일주일에 1cm씩 암이 커지고 계신 분이라 보시면 돼요. 상당히 진행 속도가 빠른 분이고 이거는 저희가 이제 치료하기 전에 가지고 오신 엑스레이를 비교를 해봤는데 여기 보이는 게 이게 암이에요. 폐동맥 육종암이다 보니까. 근데 불과 2주 사이에 육안으로만 봐도 이렇게 커졌어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일주일에 거의 1cm 정도 크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15일 날 엑스레이고 저희 쪽에 10월 말부터 이제 고주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29일부터 했고 이게 육안으로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사이즈가 있으셨던 분이 보시다시피 이제 여기 윤곽이 보일 정도로 줄어들고 있으세요. 그게 한 2주 정도 하면서 어찌됐든 일주일에 1cm 크시던 분이 사이즈가 멈추는 것도 중요한데 조금씩 줄어들고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이제 어머니를 나이가 있는 노모신데 아드님이 항상 데리고 오세요. 근데 아드님이랑 주로 소통을 하는데 어머니 증상이 많이 개선되셨어요. 그러니까 숨쉬기도 힘드시고 기침가래도 많이 심하셨던 분이 숨쉬기가 편해지시고 기침가래도 많이 줄었다. 그래서 지금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좀 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막연한 희망보다는 객관적인 데이터 아까 얘기 드린 근데 막연한 희망도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치료가 잘 안 되고 있더라도 막연한 희망도 중요한데 이왕이면은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희망을 바탕으로 조금 희망을 가지고 암이라는 병을 박사님도 얘기했다시피 치매나 이런 질환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사망률 1의 질환이긴 하지만은 암은 그렇잖아요. 이게 커지지만 않으면 돼요. 평생 그냥 가지고 가면 되는데 이게 커지고 조직을 침투하고 조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인데 좀 암이 발병했다 해서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암이 커지지만 않으면 된다. 좀 이런 긍정적인 생각으로 또 커지더라도 그래 너가 조금 커지더라도 너가 너무 커지지만 않으면 된다. 이런 마음으로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또 그런 희망을 저희가 심어주기 위해서 객관적으로 환자를 평가할 거고 그런 평가한 걸 바탕으로 환자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좀 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저희 슬로건이 그거예요. 여기 앞에가 빠졌는데 치료에 집중하는 온마음 단 온전한 치유가 저희 서울 홈케어원의 슬로건입니다. 그런 슬로건을 바탕으로 앞으로 더 열심히 환자분들 치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